오늘은 크리슈라무리티 하겠습니다. 사고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고는 언제나 자기 방위적이며 자기를 영속시키려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신념으로 조건 지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저변으로 깔려 있는 문제점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고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다 하죠, 그죠? 예. 근데 봐요, 사고는 언제나 자기 방어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건 사고는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네. 이쪽이 이익되면 저쪽은 손해보고, 그죠? 저쪽이 이익되면 이쪽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손해보는 쪽이 있어요. 근데 이익 본 사람도 이익 봤다고 생각하고 가보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익 본 사람도 피해의식이 있고, 이쪽은 또 열등감이 있는 거야. 이쪽이 이익 본 거에 대해서. 그냥 항상 똑같이 궁핍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다는 게,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럼 사고가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사고 자체가 문제인지, 사고를 하면서 자기 이기심이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면 가장 먼저 이 공부를 하면 자기 이기심, 자기 욕망, 자기 탐욕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밑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얼마나 탐욕적인가, 그래 약간 이분법적인 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제도 어떤 보살님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밤에 새벽에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끝까지 자기 탐욕적인 마음을 안 봐요. 네,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덮어버려요. 왜? 왜 그럴까요? 치욕적이고 자기 민낯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치욕적이지 않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치욕적인 게 있어요, 그죠? 예, 본인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자기만이 아는 자기의 민낯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대면할 때 자기가 진짜 목숨을 내놓고 대면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은 이게 잘 안 봐져요. 네. 너무 괴롭거든, 그거 보는 것 자체가.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수행이라면 수행이고 기도라면 기도예요. 그걸 보는 것이 명상이라면 명상인데, 우리 이제 그런 작업을 잘 안 해요,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명상이라면 그 수행법에 따라서 그냥 명상을 할 뿐이고, 또 기도라면은 뭐 대충 신묘장구 대다라니 뭐 108편, 아니면 뭐 갓바위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108배 한다든가,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왜 수십 년 기도를 하고 수십 년 절에 다녔는데,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성당을 다녔는데 내가 안 변할까요?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업을 모든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지. 예. 지금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생각할 때는 돈이 1억 있을 땐 10억 있으면 분명히 행복할 것 같았어요. 10억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내가 10억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나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그 전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지.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요. 근데 갔을 때 그걸 했을 때 행복하냐 안 하냐, 안 하더라는 거지, 그죠? 대부분 보면 안 해요. 우리 보살님들도 수십 배 잘 살고 수백 배 잘 살아도 행복 안 해요, 내가 보면. 예. 그런데도
자기의 그 전제 자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지. 네네. 그 여러분들은 이게 나이가 드시면 기도도 이제 그만해도 되고 뭐 갈 때 다 됐는데 뭐 내 기도는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갈 때 다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솔직히. 왜? 문제 해결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문제 해결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럼 젊은 애들은 아직 시간이 또 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대부분 보면 젊은 날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나이 드시면 나아버려. 그 기도를 자체를. 네. 그럼 그게 평생 내가 기도한 걸 자기가 생각할 때 점수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그죠?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진짜 충만하고 만족하다. 얼마나 그게 있는지. 네.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진짜로 보살님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직 이게 아니구나. 내 마음 스스로가 이게 탐욕이나 탐진치에 찌들어 있어서 하나도 내가 그 부분에 자유롭지 않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야. 예, 나이가 드셔도.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 보고 늘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있다면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신다면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다음 생에 또 오신다 하더라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 또 탐진치에 여러분들이 속박돼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러잖아요. 죽음은 형태의 변화지 여러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갈되는 게 아니라고. 형태를 바꿔서 또 변화해서 다른 형태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전생에도 출발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전생에도 출발을 그렇게 했을 거고 또 이 생에 또 태어났는데 또 그렇게 사시다가 또 가시는 거라. 그러면 다음 생에도 또 그럴 거고 그 다음 생에도 또 그럴 거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살아보면 자명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지 않았어. 그죠? 한 달 전과 오늘이 내가 달라지지 않았어. 그죠? 그게 바로 말하자면 그게 전생이나 금생이나 내생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보다 내일 조금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았어. 모레보다 오늘보다는 모레가 조금 더 달라져야 돼. 달라지지 않아. 똑같아요. 그 미래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여러분은 자꾸 이것을 멀리 갖다 놓고 보시는데 지금 이 현생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중복이 돼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래생을 여러분 말 한마디로 결정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어를 어떤 걸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생이 결정이 되겠지. 그죠? 테란스파 어디에 태어날지 여러분들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생을 계속 윤회를 해요. 예, 알로 태어나거나 태에서 태어나거나 습한 곳에서 태어나거나 화로 내가 변화해서 태어나거나 그런 종류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은 삶의 어떤 결과물을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 얼굴을 봤을 때 내 얼굴 자체가 편안하고 만족한가를 한번 보세요. 여기저기가 이상하고 늘 찡그러 있고 내 얼굴이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가부라면 가부예요. 평생 살았는 가부가 내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그냥 만족하고 그 자체로 그냥 편안하고 충만한가? 그게 아닐 땐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 외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외형이. 네. 외형은 여러분이 뭐 진짜
잡티가 있어도 상관없고 주름이 있어도 상관없고 뭐 진짜 정말로 뭐 곰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면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셔야 되는 거라. 내면이 얼마나 내가 충만한가, 내면이 얼마나 내가 행복한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법당에 다 앉아서 저 부처님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마주해요. 그런데 저 부처님이 과연 살아있는 부처님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태로 내 내면에 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부처일까? 네.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근데 여러분은 언제나 여부처님에 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스님 내 마음에 내가 부처님 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부처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정답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하도 얘기해가. 근데도 삶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삶에. 예. 삶에 내가 살아있는 부처 하는 것이 살아있는 부처님이고, 가빠있는 부처님인 살아있는 부처가 아니고 죽은 부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왠지 뭔지 모르게 가빠이 가면 영험이 있어서 기도를 들어줄 것 같다. 여기 약사선언에 오면 약사혈의 부처님이 뭔가를 나를 몸을 좀 보살펴 줄 것 같아. 네. 그죠? 근데 그 가빠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내 내면에 있는 부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내 내면에 있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나를 아프지 않게 살려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저기 있는 부처님이 내 내면으로 들어오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내 내면과 이렇게 일치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여러분들 행복도 똑같은 거예요. 행복은 항상 신기루 점수 밖에 있어요. 그 행복은 여러분 안에서 이게 합치가 돼야 되거든요. 행복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냥 행복해져야 되는, 그게 진짜 행복이고, 아름다움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말을 터지는 순간 여러분 안에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인데, 여러분은 봄에는 꽃구경 가고 가을엔 단풍 사실은 그 단풍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에요. 네. 세상에 어느 단풍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머리가 우리는 늙어서 희끗희끗하다 하지만 이렇게 예쁜 단풍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 주름 하나하나에 햇빛을 받아서 빛이 나는 그 잔물결이 바다 물결보다 더, 해운대 바다 물결 파도보다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 안에 온통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자연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항상 이거는 등한시하고 바깥에 있는 자연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깥에 있는 자연을 봐서 내 내면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 때, 내 내면과 그것이 함께 클로즈업 돼서 내 안에 이것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이건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진짜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여러분은 항상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며칠 전에도 비행기 사고도 나고 이랬는데 그런 일들이 내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 같이 겪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TV로 보거나 유튜브로 보거나 간접적으로 본다는 거는 그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네. 나도 그게 일말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것은 난 아무 짓도 안 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동업중생인 거야. 뭔가 모르게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걸 볼 수밖에 없고 그걸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부분에서는 같이 동조를 했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방조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역할 자체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럼 과연 그걸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실 거냐. 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남의 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과연 어떤 생명을 저렇게 무참하게 죽였을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미물이라도, 그죠? 어떤 생명을 내가 저렇게 무참하게 죽였을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없이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참회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많은 생명에 대한 존엄이 일어나야 되고, 중생들한테 회양한다는 마음이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사건을 보고 내 내면으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의식 상태가 성숙해지지 않아요. 성숙. 요즘은 이 공원에 그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요. 집집마다. 그런데 진짜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갖고 다투는 것보다 요즘은 그 강아지 때문에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강아지 산책하러 나와서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과 그 좋아하는 사람의 그 분쟁, 그리고 같은 또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뭐 그 강아지가 조금 먼저 짖어가지고 자기 강아지가 좀 그렇다 이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분쟁, 온통 공원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보면은 그 개들하고 싸웠거나 아니면 그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과 데리고 나오지 않은 사람의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다 나이가 있잖아요. 낮에 이제 개 따뜻할 때 끌고 나오면 다 보살님들 연세예요. 보살님 연세, 보살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과 어르신이 싸우시고 어르신과 어르신이 싸우시는 거 보면은, 싸우는 걸 보면은 형체만 어르신이지 싸우는 형태는 지금 초등학생이 나와갖고 시소 타고 미끄럼 타면서 싸우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싸워요. 예. 네. 너무나 같은 유형으로 싸워요. 조금 성숙돼서 서로서로 이해하고, 다툼이 있어도 서로서로 이해하고 미안하다 하고 어른들로서 이렇게 해야 될 처신이 하나도 없고, 그게 오로지 내 강아지, 내 거에 대한 말하지 말라. 그 내 거에 대한 혐오하는 거야. 막 치를 떨면서 서로서로 자기 얘기만 해. 상대방 얘기 듣지 않아. 막 자기 얘기를 한다고 정신이 없어. 하나라도 자기가 어떤 말로 인해 가지고 뭔가가 불이익을 당할까, 뺏길까봐 서로서로 이렇게 어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는 사실은 사람도 없어요. 네. 그냥 어르렁거리는 그 형태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과연 그런 걸 봤을 때 이 나라에 어른이 있는가? 진짜 진정한 어른이 있는가? 네. 진짜 성숙된 시민이 있는가? 진짜 선진국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있는가? 진짜 많이 생각하게 해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냥 소소한 일들이 이게 그대로 나라 정치로 딱 가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게 커지면 결국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진짜 내가 누군가의 말을 진짜 진심으로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있는가? 저 사람이 불편한 부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지 않으면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사회 전체에는 딱 두 가지, 탐욕과 혐오 딱 두 개예요. 네네. 일축하면 두 가지로 딱 일축한다면, 이분법적으로 일축한다면 탐욕과
혐오. 이거 두 가지가 완전히 지금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참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조금 많이 달라져서 각 요소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아직 미비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 사회는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변화에 못 따라가요. 예. 보살님들은 막 말할 거 없고 지금 젊은 사람들도 못 따라가요. 사회 변화에서. 예. 지금 우리 세대는 수많은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IMF도 겪었고 그 전에 보릿고개도 겪었고 힘들어서 정부의 보조 해먹는 정보미도 얻어먹었는 시절이고 학교에 급식빵이 나왔는 그걸 옥수수빵을 먹었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잘 살아서 88 올림픽쯤 해서 좀 잘 살아서 우리는 부강한 나라도 봤고 우리 나라가 성장하는 걸 또 봤어요. 1세대들이 마구마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잘 사라지고 난 뒤에 이게 IT 산업이 완전히 불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IT 지나고 나니까 또 반도체, 휴대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그걸 만약에 세계로 말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엄청난 세계를 보고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보살님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았던 얘기하면 완전히 옛날에 이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옛날에 할머니 얘기 들 때 진짜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이런 변화무쌍함과 또 기업들이 변화하는 이런 변화무쌍함이 만약에 키로수가 있다면 기업이 변화하는 키로수는 20km 속력으로 200km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지금 또한 기업들이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지금 과도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삼성 하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흔들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마치 척추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이 엉망이 되듯이, 그죠? 무너지듯이.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 비유해서 어떤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를 또 보셔야 되는 거나, 그걸 기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걸 내한테로 끌고 오셔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기업들은 전 세계, 미국 뭐 할 거 없이 유럽,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 다 전 속력으로 200km로 지금 변화하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80km도 못 따라와요. 기업에 변화하는 거에 정치는 80km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항상 기업 뒤에 정치가 따라가고 있는 거야. 네.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우리 사고 자체가 고정관념이 안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로는 기업을 운운할 수가 없어요. 왜? 기업은 벌써 저만큼 달아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해결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전체적인 교육 수준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우리가 또 교육 받고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속도는 50km도 채 안 돼요. 50km. 네. 그러면 기업이 변화하는 거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에 변화하는 키로수가 말하자면 데이터로 말한다면 150km로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업들이 성장하는 그 마인드에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걸 가지고 기업을 판단하고, 내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치를 판단하고, 내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드라마를 보고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현실적이지 않고 맞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라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을 했을까? 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은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네. 우리는 지금 AI다, 뭐 전기차다, 뭐 로봇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그 사회 변화에 식당에 가보면 그냥 로봇이 다니고 그냥 서비스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 AI가 나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런 휴먼 로봇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 연결이 되고 AI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전기차와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앞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해 간다면 우리 손자나 손녀들한테는 어떤 세상이 벌어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공부가 진척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보면 이 각자가 똑같은 시간에 같이 했어요. 근데 이 각자가 이 공부 그 성향이 완전히 나중에 보면 달라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이 사회 저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나와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그 힘이 파워풀하게 달라요. 파워풀하게. 네. 이 공부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뭐 그지 그 구름이 커지는 걸 봤다, 뭐 하늘이 커지는 걸 봤다, 뭐 이 세상이 통째로 하나인 걸 봤다. 이거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봤다. 그 탐진치를 집요하게 내가 보면서 탐진치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그걸 바꿔나갔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오네요. 하늘이 뒤집어지고 부처님 저렇게 지금 조그만한데 막 부처님 엄청나게 내 눈에 커 보이고 막 나팔꽃이 요만한데 나팔꽃이 막 이만큼 방한만큼 커지는 이런 판타지를 원하지 여러분 탐진치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실생활에 못 써먹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판타지를 원하고 있고 그것만 쫓아가거든. 보이지 않는 그 신기루만 쫓아가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이 생활 패턴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거를 하찮게 생각해요. 진짜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네. 제가 굉장히 요즘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무서워요. 너무 많은 무게감을 느끼고 진짜 내가 진심으로 살지 않을 때 이런 말을 정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뀔 때 그걸 잘못 쓰면 잘못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좋게 쓰면 잘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어떤 잘못 오해된 상태로 잘못 쓰게 됐을 땐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쫙 돋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렇게 인생이 송두리째 이렇게 바뀔 때 볼 때 내가 과연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진짜 진심으로 불성에 성품에 개합하는 말을 정말 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사사로이 쓸 수 있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내 이익을 위해서
보살님들한테 말이 건너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로 요즘은 많이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보살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공부를 해가갈 때 가장 내한테 이 공부에 방해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처 때문에 늘 공부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 그래서 내 의지처, 내가 생각하는 의지처를 하나씩 한번 드러내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보살님은 그 말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자기를 곰곰이 봤대요. 네. 근데 자기가 그 직장 생활하는 월급에 그게 너무너무 의지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야. 평생 자기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고 그건 별로 자기하고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돈에 그 직장 생활 왜 하는가? 가보니까 결국은 들어가 보니까 그 돈 때문에 그래 그 돈이 있어야지 자기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 직장이 지금 당장 그만둔다든가 없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야. 그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직장이 너무나 소중하더라는 거야. 근데 평생 그 직장을 다녔는데 한 번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남편이나 자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하나를 해결을 하면서 계속 그래도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의지처를 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뭔가, 내가 가장 혐오하는 거는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서울에서 살면서 한강이 보이는 뷰를 가장 선호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전에 거기에 조그마하지만 그래도 집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한강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걸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집을 조금 팔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그걸 못 팔겠대요. 근데 자기가 10년 전에 거기 갔을 때보다 지금 그 부동산이 200배가 올랐대요. 200배가.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지금 보면 최고점일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다들 미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고 뭐 다른 동료들, 친척들, 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부동산 공화국 같다는 거예요. 서울은. 예. 그걸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도 부동산에 미쳐 있었구나.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대. 집도 한 채뿐이고. 근데 자기 그 민낯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미쳐 있듯이 나도 부동산에 미쳐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집을 안 사고 한번 이것을 팔고 그냥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철렁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네네. 근데 그런 말을 듣고 과연 자기 그 삶 전반에 깔린 재산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사유를 어느 누가 저렇게 많이 할까?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 부분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보살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그냥 여기에 맡겨보라고 얘기했어요. 팔든 팔리지 않든 나도 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 근데 내가 어떤 개인적인 제스처는 취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할 거다. 팔게 되면 파는 거고 팔리지 않으면 그냥 사는데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이게 집이 있다, 집이 없다 이거에서 노연하고 우주 자체에 그냥 이것을 빌려서니까 집이 있어도 빌려서는 거고 새를 살아도 빌려서는 거니까 그냥 빌려서다가 갈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정리를 할 때는 잘 회양할 수 있는 그것만 여기에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래서 지금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거야. 네. 그러고 싶다는 거야. 네. 근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그 가지고 살고 있는 집을 이 공부하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의지처를 집에 너무 많이 두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한번 팔아보고 내가 의지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를 테스트할 마음을 가졌던 사람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의 전반적으로 그 사람은 정말로 심각하게 자기 사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분한테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제가 보살님이지만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보살님이 저랑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공부가 정말로 일치월장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도 그 모든 인생을 대하는 게 그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는 걸 이게 전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이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것이 마치 불시착이 돼서 그게 맞아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보살님이 그런 패턴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자기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모임을 여행을 가게 됐대요. 여행을 가게 됐는데 자기가 분명히 이 공부하기 전에 여행 갔을 때의 불편함과 가족들하고의 그런 이제 좀 다툼이 있다던가 그리고 갔다 오는 길에 안 좋아가지고 다음엔 다시 여행을 안 가야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3대가 4대가 같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가 그 부분에서 너무 편안하고 네 옛날 같으면 그 나가서 경치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게 좋으면 너무 좋아서 난리고 싫으면 또 너무 싫어서 자기가 불편하고 했는데 그런 거에 자기가 하나도 끌려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니까 좋구나. 근데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함이 불편하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고 보니까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식구 수대로 다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이 다 하하호하고 웃으면서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식구들이 너무 편안하고 좋았고 정리하는 부분도 남편이 다 도와주고 애들이 도와주고 너무 일상으로 딱 돌아와서 그냥 늘 여행 안 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집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자기 하나가 마음을 잘 쓰고 그 여행 갔을 때 그 곳곳에 갔을 때 그 편안함이 식구들한테도 다 이렇게 스며들어서 식구들도 너무 편안한 걸 자기가 느끼면서 왜 스님이 자꾸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가족들이 다 변한다라는 거를 이번에 너무 뼈저리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 있을 때 그냥 바라보는 것, 식구들하고 거기 가서 여행하는 것, 그거 체험만 있지 가족도 없고 자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상대가 없더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냥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도 참 좋았구나라는 그 이미지가 있고 그 여행 갔던 그 체험만 있지 거기에 내가 어땠다, 식구들이 어땠다, 거기에 나와 타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체험 자체로만 그냥 이렇게 간직하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제 보살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이 옛날에 제가 남편한테 받았던 그 상처, 또 시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그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나의 가해자였고 자기는 늘 피해자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공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해자가 없더라는 거야. 가해자가. 그냥 그때 그랬구나. 그런 걸 내가 겪었구나. 그냥 그런 체험만 있더라는 거야. 가해자가 없더라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것만 생각하면
여기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왔던 것이 그 똑같은 상황을 제가 떠올렸는데 그게 화도 하나도 안 나고 그 사람이 원망도 안 되고 그냥 그 체험했던 그것만 일어나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체험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체험이라면 진정한 체험이라면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여행 갔던 그 보살님, 그 시아버지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했던 그 보살님, 가해자가 없는 그 상태, 그 선생님의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저한테 와서 어떤 체험을 원하냐 하면은 늘 환상적인 체험, 그 신기루 같은 체험을 저한테 원하거든요. 그 체험은 있어봐야 여기 공부해보면 그 체험을 다 겪어요. 근데 그 체험은 정말 내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실생활에 쓸 때 그 체험이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좋은 그림 한 편 봤다라는 그 느낌이지, 내가 남편과 또 시아버지와 자식들과 겪었던 그 체험은 평생 가고 내가 그 체험이 뼈에 새겨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볼 때 나와 똑같이 겪었던 그 고통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네, 그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 내가 그때 가장 절실하게 누군가가 한마디 해줬을 때 고마웠다라는 생각하면 그 말을 그 사람한테 해요. 네, 나무라지 않고. 이것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실생활에서는 공부지 다른 체험이 없어요. 네. 오늘은 이 얘기 하다가 시간 나갔네요. 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온통 여러분이 눈 떠서 하는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그것이 진짜 진정한 체험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체험이 없으면 이 공부가 여러분한테 진짜 뼛속 깊이 녹아 들어가지 않아요. 네. 진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체험을 하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